요즘 뉴스만 틀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 올랐다는 소식뿐이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20대, 30대 때를 떠올려 보면은 정말 서울 아파트 언제까지 오르나 하면서 불안하고 막막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주변의 20대, 30대 동생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해요. 저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많았던 시절이 있는데요. 2009년, 한 16년 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우연히 신문을 펼쳐서 봤는데, 당시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어요. 아마 요즘에 쓴 기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내용인데요. 당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난리였어요. 지금 보시는 뉴스처럼 청년층이 서울에서 자력으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을 구입해 사는 자가 거주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죠. 어쩌면 나한테는 내 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내 상황에서는 혼자 힘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 가격이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위기감을 느꼈던 2009년도와 대비를 해서 지금이 어떠한 수준인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본 게 서울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건데요. 이건 중간 정도의 수입의 가구가 중간 가격의 집을 살 때 얼마나 힘든지를 숫자로 나타낸 자료예요. 값이 클수록 소득 대비 집값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수치가 한참 집값 상승기에 오르다가 조정을 거치면서 떨어졌고요. 이게 작년부터 다시 오르면서 제가 위기감을 느꼈던 2009년보다도 더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꼭 강남 아파트,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한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도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게 더 막막하고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옛날에 저처럼 모아둔 게 하나도 없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분위기만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나 천정부지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를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주변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내 집 마련 스스로 혼자 하는 시대는 없어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살포시 그냥 무시를 하셔도 좋아요. 제가 처음에 돈을 잘 모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시기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꼭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앞에서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결국에는 조정기를 거치면서 결국 사이클을 돌고 돈다, 이런 의미인데요. 다음 상승의 기회를 대비를 해서 지금 미리부터 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준비를 잘 한다는 것은 예적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로서 자산을 잘 쌓아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살면서 꼭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내 집 마련이고요. 또 하나는 은퇴 준비예요. 지금 당장은 내 집 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급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집 마련, 은퇴 준비 둘 다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한들 빚을 내서 집을 사면 결국에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남들보다 먼저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은퇴 준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이렇게 자산을 모아가다가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를 하고, 설령 영영 내가 살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끝내야 하는 은퇴 준비라도 맞춰 놓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손해 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세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직관적으로 수익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보통 할 때 지금 나의 작고 귀여운 이 시드머니를 주식 투자로 조금 뻥튀기를 해서 단기간에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내가 서울 아파트 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에서 은퇴 준비를 한다는 계획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주로 접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앞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계속해서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물론 지금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죠.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가 점점 둔화되고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조정기를 거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재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전에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 것 같던 부동산 시장도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꼈죠. '아,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러한 분위기는 언제든지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자산을 모으는 또 하나의 도구를 나의 무기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을 나중에 마치시게 되면은 관점이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이고요. 그래서 미리 일찌감치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처음부터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단순하게 최근에 미국 주식의 성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도 미국 기업이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챗GPT 있잖아요. 특히 젊은 사무직이신 분들 챗GPT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챗GPT를 쓰던 분들은 챗GPT를 쓰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챗GPT를 일에 쓰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챗GPT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앞으로 미국 기업은 돈을 잘 벌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국 기업 여러 개에 투자를 하는 ETF 있잖아요. 이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금액 자체가 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나의 수익이 매우 귀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신문을 더 보면은 "서울 집값이 몇 억이 올랐네." 이러한 기사를 자꾸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 내 집 마련,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미션이고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내 자산 또한 늘려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자산을 쌓다 보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처음부터 강남에 자가를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도 아주 귀여운 10만 원, 20만 원 여기서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자산도 쌓아 나아가고 저의 투자 경험도 하나씩 늘려 나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도 많이 작용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운도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이것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향하는 삶을 응원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